오늘 첫 번째 이슈 추적에서는 하반기 신규 상장한 기업들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 앞으로 신규 상장 예정인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신규 상장한 기업들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박소영 캐스터, 신규 상장한 기업들 주가 상황 괜찮습니까? 많이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신규 상장한 회사는 총 14곳이 있습니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공모가를 훌쩍 넘어선 종목도 있는 반면 공모가에 반토막난 가격 근처에서 거래되는 회사도 있는데요. 명암이 뚜렷한 가운데 먼저 시총 1조 5천억 원대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성일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재활용에 전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사상 최고의 경쟁률 2,269.7대 1을 기록했으며 일반 청약에서는 증거금 20조 1,43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이 공모가 5만 원으로 첫날 88,200원에 시작해서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9월 14일에는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16만 9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시장이 급락하면서 함께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타 종목 대비 덜 빠진 가운데 오늘도 13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일하이텍과 함께 흥행에 성공한 세비캠도 한번 보시죠. 이 세비캠은 2016년부터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021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문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LNF로부터 불량 양극재를 매입해서 원 소재를 회수한 후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비캠은 공모가인 3만 5천 원 대비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9%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좀 윗골이 달면서 14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시장의 자금이 메마른 만큼 꿈과 희망보다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기업들만이 살아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남은 하반기 신규 상장 예정인 종목들이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 IPO 시장 대어로 꼽히던 소카의 청약 이후 시장의 관심이 다른 대어들로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회사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탑머티리얼과 OSP, SBB테크, 뉴로메카, 샤페론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나서고요. 일반 청약에는 모델솔루션과 이노룰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인 회사 탑머티리얼 알아보시죠. 바로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전문 회사입니다. 코인테크의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2차 전지 제조기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차세대 양극재 및 고성능 전극 제조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망간을 주 원료로 한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신주 200만 주에 공모가 희망 범위는 2만 7천 원에서 3만 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면서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4에서 5일 기관을 이후로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기술 특례 상장에 나온 샤페론도 살펴보겠습니다. 면역 혁신 신약을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누세핀, 아토피 치료제 누젤, 알츠하이머 치료제 누세린이라는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3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국내에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을 계기로 염증 질환 치료 분야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샤페론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신주 274만 7천 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8,2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늘 내일과 모레 기관 수요 예측에 나서고요. 일반 청약은 10월 6, 7일 앞두고 있고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RP바이오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추적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즉 IPO 시장에서 쓴맛을 보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던 제약바이오의 IPO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증시 입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추적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의 IP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4개의 기업들이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월별로는 이제 가장 많은 기업이 IPO에 나서고 있다는 게 주목받는 이제 배경일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 이제 지금까지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이제 겨우 6개사에 불과한데요. 한 달에 이제 한두 개사가 상장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난달에는 IPO가 아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달에만 4개사가 IPO에 나서면서 이제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이제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겁니다. 4개사가 증시 입성 예정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조금 주목받는 기업이 어떤 겁니까? 네, 앞에서 잠시 언급됐던 이제 연질 캡슐 원천 제조 기술을 보유한 이제 알피바이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인데요. 예. 알피바이오는 이제 액상 형태의 내용물을 이제 젤라틴과 같은 피막 안에서 이제 충전하는 제형인 연질 캡슐 이제 기술력을 앞세워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등 이제 관련 협력 기업만 무려 250개사가 넘습니다. 예.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연질 캡슐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조자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면서 지난해 매출 이제 1,150억 원, 영업이익 59억 원 등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수익보다는 이제 기술 등 미래 성장성을 내세우면서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서는 게 대부분인데 예. 알피바이오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달리 이제 실적을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점을 인정받아서 이제 이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3,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알피바이오 상장이 내일인데 흥행에 성공한 만큼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알피바이오 이외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다음 달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앞둔 코넥스 기업 이제 선바이오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약효 기간을 늘리거나 기존 제품 대비 독성을 완화하는 패길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선바이오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의 이제 흥행 실패를 딛고 일반 청약에서는 이제 세 자릿수 경쟁률로 반전을 보였는데요. 탄탄한 기술력에 주관사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하단보다 20% 이상 낮은 공모가를 제시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피바이오 마찬가지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는 점, 또 규정상 필요한 의무기간보다 권한 행사 기간이 길게 부여된 환매 청구권도 일반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끌어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이제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인 샤페론과 예. 의료기기 개발 기업 플라즈맵도 이제 다음 달 일반 청약에 나서는데요. 이들 기업은 당장 매출이 없거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지만 기술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건은 이들 상장한 기업들이 증시에 어느 정도 자리 잡느냐일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 제약바이오 IPO 시장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PO 나선 이들 기업들의 흥행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이미 이제 하반기 들어서 국내 대형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에 입성을 하는 일부 기업이 이제 일반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실력 있는 기업에 대해선 이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들 기업이 증시에 입성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침체된 제약 바이오 IPO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증시 한파 속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IPO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련해 운용사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일단 유동성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장주들이나 이런 것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이오 기업들도 사실은 이게 뭐 당장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래 가치 보고서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정부의 복지 축소, 국방비 확대의 대표적 피해 업종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꼽히면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에 증시 입성에 나서는 기업들의 공모 흥행, 여기에 이제 증시 상장 이후 양호한 성과가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추적 하반기 제약바이오 IP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PO 시장 어떻게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 시장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이 IPO 시장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 IPO 시장 침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은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6개월 이내 공모주 펀드에서 2조 원 정도 유출이 있었고 4천억 정도 유입이 있었습니다. 결국 1조 6조 원 정도 순유출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IPO 시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잇따른 IPO 기업 공개를 철회 또는 연기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IPO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통화 긴축 시장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증시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조심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PO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제 척도가 되고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 미국 IPO 시장에서도 전년 동기, 작년보다 95%나 감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진한 상황인 만큼 이 IPO 투자를 계획했던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먼저 전반적인 상황 보고 또 역발상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주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모주 펀드 수익률보다 공모주 펀드의 30% 정도 공모주 펀드라고 나머지 70% 정도는 채권의 배분 전략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 쪽에서 수익률이 좀 나오면서 일단 공모주 시장의 공모주 펀드들이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보통 IPO 시장의 가장 성수기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자, 이런 두 가지 또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모주 시장의 활성화 시장 대비해 가지고 일단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지 않았습니다. 반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공모주 시장에 참여를 하면 어떤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우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감안을 했을 경우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올해는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일단은 공모주 펀드에 최근에 이제 자금이 나가는 상황을 고려는 하되 10월, 11월에 IPO 시장에서 어떤 자금의 쏠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공모주 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에서 고평가 해소 및 의무 보호 확약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역발상적인 투자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막판 이 깜짝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시장 괜찮을 것으로 보였지만은 다시 2200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2000선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다른 부분들보다 지금 시장에서 쏠림이 가장 이제 하방에 대해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보다는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 하락을 대변할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및 국내 기업의 향후 내년 이익 증가율 하락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혼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배당 지수 수익률, 일단 미국의 S&P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낮아서 증시 매력도가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보면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좋고 이익 증가율도 좋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은 일단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개선 중이며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으로 일단 투자를 압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수대 2200에서 2500 사이는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수대에서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점진적으로 단기적인 바닥을 좀 잡아갈 것 같고요. 대신 고점 부분은 2,450에서 2,500 정도로 일단은 길지 않게 좀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삼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개선 중이며 향후 창출 능력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엔캠, 코스모 신소재, SFA, 그다음에 JYP 정도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시장이 조정받든 오늘 같은 날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고 투자 전략을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엔캠과 코스모 신소재, SFA, JYP 엔터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